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거둔 남자 독신남입니다. 팬심이 곧 시장이고 또 이 시장은 팬심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팝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럼 전 세계 K-팝 팬들이 K-팝 산업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K-팝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는 K-팝 산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뉴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일명 공장형 아이돌, 젊은 시기 인생을 느끼고 경험할 수도 없을 만큼 연습만 하고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은 이미 여러 목소리들을 통해 거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음악은 인생을 담아내지 못하는 예술이라는 등 특히 아이돌 교육 시스템 등은 여러 번에 걸쳐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죠. 예술이 좋아서 하고 안무가 좋아서 자신의 젊음을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에 대한 비판은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지적들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비판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해 보이는 K-팝의 모습,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열심히 매일같이 공장이 돌아가듯 반복된 연습만 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를 조금 쉽게 풀어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독일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바로 K-팝 산업의 시스템이 대중예술 아티스트들의 자유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아이돌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부터 해서 아이돌 그룹 운영 등 전반적인 K-팝 산업이 아티스트들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틀 속에서 K-팝 아티스트들을 대하고 있는 곳이 바로 K-팝 산업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아이돌 그들에게 향하는 비판이 아니라 K-팝 산업에 하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이었죠. 몇 달 전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중음악 매체 롤링스톤이 한국판을 창간했습니다. 1969년 두 명의 대학생이 집에서 만든 전단지로 시작했던 이 음악 매체는 현재 세계 팝 시장의 여론을 주도하는 굴지의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이 매체의 락 음악 아티스트들의 인터뷰 내용은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왔고요. 진정한 락스타들은 롤링스톤의 평가를 받아야만이 스타가 되는 그런 권위가 있는 매체죠. 앨범 리뷰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종종 다루며 대중 영역 음악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는 잡지입니다. 이런 세계 최고 권위를 갖는 대중매체가 한국에도 지부를 만들고 지난 5월 첫 창간호를 냈었습니다. 롤링스톤 코리아가 출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권위 있는 매체 롤링스톤 창간호 커버에 싸이와 그의 회사 피네이션 그리고 그의 소속 식구들이 커버 스타로 나오게 되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싸이를 필두로 제시, 현아, 디아크, 헤이즈, 디던 이들의 사진이 게재가 됩니다. K-팝 시장의 큰 손이라고 불리우는 SM, JYP, 하이브, YG 등을 제쳐두고 꼴랑 몇 안 되는 아티스트들을 거느린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조명한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롤링스톤은 왜 이렇게 싸이의 피네이션을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롤링스톤에서는 먼저 이에 대해 창간호 커버에 어떤 아티스트들을 선정할지 미국 본사와 오랜 고민을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 대표가 이끄는 피네이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일 거라 판단했다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관심이 끌리는 것은 싸이와 피네이션이 아이돌로 무정한 K-팝 환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롤링스톤이 고심의 고심 끝에 피네이션을 선택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들의 실력들은 이미 자타가 공인할 만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창간호의 커버 스토리로 나오게 된 것은 K-팝 산업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만큼 의미가 있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제 해석이며 독일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싸이와 피네이션에 소속된 모든 가수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시면 K-팝 아이돌 문화와는 다른 대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조금 더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그리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듯하죠. K-팝 산업의 신선한 바람이고 새로운 비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최근 계속 지적되고 있는 K-팝 산업에 대한 여러 문제들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듯도 하고요. 또한 이를 통해 K-팝은 이미 K-팝 산업이 갖는 문제들에 대해 자생 능력을 갖췄고 한국 K-팝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증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롤링스톤지는 왜 싸이와 그의 피네이션을
창간 커버에 선정을 했을까요? 독일 기자 다니엘 코크는 왜 롤링스톤이 싸이와 피네이션을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바로 아티스트들의 자유에 대한 존중에 있다 다니엘 코크 기자는 주장을 합니다. 다니엘 코크 기자는 지금 K-팝이 세계에서 보다 더 완벽한 팝이라 말해왔던 K-팝의 찐팬이죠. K-팝을 분석하는 그의 기사는 웬만한 한국 기자들 이상입니다. 그는 이제 K-팝 산업이 K-팝의 높은 수준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존중함을 표시할 때가 되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K-팝이 앞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중음악 전문 매체인 무직 익스프레스는 미스터 강남스타일은 최근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2021년 5월 21일 썼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싸이의 최근 행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듯 하지만요. 사실은 그의 활동보다 싸이가 왜 K-팝에서 보석 같은 존재인가, 그의 행보에 대한 의미를 K-팝의 환경에서 세세히 분석하고 있어 이목을 끕니다. 기사는 먼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유명해지기까지 그리고 2012년 강남스타일로 대히트를 친 장면, 또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된 가수로서 그의 활동 등을 상당 부분 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K-팝 산업을 지배했던 JYP, YG, 그리고 SM과 보수적인 한국 대중예술 시장의 분위기 등에 대해 세세히 다루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아는 스토리들이라 지금 제 영상에서는 생략하겠고요. 매체는 이렇게 길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싸이의 현재 활동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그의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의 회사 피네이션을 보기 위해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체는 K-팝에는 현재 두 종류의 이름이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밴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을 필두로 하는 수년 동안 내려온 아이돌 그룹들의 전형적인 그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유스럽고 흥미로운 아티스트들의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싸이가 있다 기사는 밝히고 있죠. 매체는 싸이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 몇몇의 아티스트들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보수적인 한국 K-팝 산업에 대해 자유지로 또는 상황에 따라 강요당하며 저항해왔던 인물들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강요당하며 저항해왔다는 말은 피네이션 아티스트들이 모두 고정관념과 이에 따르는 시각으로 저항을 했어야 할 만큼 고생한 경험을 가졌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K-팝 산업에 대해 아주 보수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점인데요. 도대체 어떤 면이 보수적인 모습으로 이들 눈에 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보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참고로 롤링스톤 매체도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잡지사입니다. 뭔가 이들의 신선한 움직임이 K-팝 산업에 의미가 있다 높은 평점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체 무직 익스프레스는 K-팝에서 누구든 그가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싸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아와 이던이 공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아는 싸이와 그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에서 함께했던 아티스트로 원더걸스 그리고 4미니트에서 활동한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성공한 솔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K-팝의 전형적인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가 어느 날 펜타곤의 이던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모험을 감행했다 밝힙니다. 매체는 여전히 이를 두고 노고 출입 금지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사가 표현할 만큼 이 부분이 노고 영역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공개 연애를 했던 아이돌 멤버들이 이미 있기는 했죠. 그렇지만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기억하시겠지만 현아와 이던이 공개 연애를 하고 45일 만에 퇴출당합니다. 기사는 큐브 인터테인먼트가 이들을 해고했다라고 짧고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소속사와 아티스트들 간의 말이 엇갈려 있기는 했지만 K-팝 산업이 아이돌들의 사생활, 개인적인 자유까지 구속하고 있는 분위기가 틀린 지적은 아닌 듯 보입니다. 기사는 이들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피네이션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사실들을 전달하며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K-팝 산업에서는 작은 혁명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혁명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외신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뉘앙스는 오랜 유럽 생활을 해온 사람이면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이렇죠. 네 헛소리도 인정해주고 들어줄게.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런 문화가 강한 곳이 바로 유럽이죠. 특히 독일은 68 운동으로 독일 사회에서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싸이는 당시 빌보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강남 스타일 후로 현아와 친분을 유지해왔고 그녀는 아주 놀라운 아티스트라는 말을 인용보도하며 그녀의 예술성을 싸이와 피네이션이 믿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가수로 제시를 매체는 조명도 하고 있는데요. 제시는 래퍼이자 가수로 미국 뉴저지 덜 보수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공격적인 성향의 유머를 가진 매력으로 처음부터 K-팝 커리어를 쌓아왔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에 따르면 싸이는 그녀를 예술가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통하는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커져가는 팬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제시는 이미 재능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싸이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싸이 그가 했어야 할 일은 좋은 곡들을 그녀에게 가지고 오는 것뿐이었다고 그의 말을 전하고도 있죠. 그 정도로 제시가 뛰어난 아티스트라는 겁니다. 즉 싸이와 함께하는 이들은 실력이 남다르고 아티스트들의 자유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 모두 방송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말하자 과거 보수적인 팬들의 댓글로부터 공격당한 사실들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들은 피네이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K-팝 산업 규모에 비해 여전히 피네이션은 작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네이션과 그 아티스트들은 자유로운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 이 분야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매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롤링스톤 창간 후 커버지에서 그들이 조명받았다 설명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롤링스톤 헤드라인은 아주 흥미롭다 밝힙니다. 바로 K-팝's Next Generation Family라는 주장을 롤링스톤이 헤드라인을 통해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K-팝의 다음 세대에 업그레이드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K-팝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독일 역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사는 K-팝은 이미 아주 매력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정복할 만큼 완벽한 팝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필요한 부분, 즉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K-팝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아티스트들의 자유에 대한 존경이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